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이 종중종북 인생 40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오한 주제,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냥 다짜고짜 말씀을 좀 여쭐게요. 오늘 설설입니다. 예, 마행주가, 예, 그러니까 예. 마행주가 이제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이제 그 대만 대만 총통을 한 자죠. 예, 예. 이 자가 이제 요즘 그 방중을 했어요. 예. 시진핑을 만난 건 아니고 그 손문 이제 그 기념관 방문하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70여 년 동안 네네. 지난 7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여기 1949년 이후로 예, 예. 그 타이완의 전현직 총통이 방중한 게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그죠. 그래서 가서 누구 만났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첩 조직 두목 만난 거예요. 그 정확한 명칭은 중앙 대만 공작 판공실, 그러니까 타이완 공작 그 주체 책임자입니다. 국무원 타이완 사무 판공실 실장. 예. 그걸 만나가지고 시진핑한테 내 말 전해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가관입니다. 2015년에 이제 시진핑을 만난 거 저기 있죠, 싱가포르에서 그 예, 말을 예. 이렇게 했습니다. 중공 사람이든 타이완 사람이든 모두 중화 민족입니다. 동일한 중화의 후손입니다. 중공과 타이완은 교류를 유지하고 함께 협력해서 전쟁과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하며 중화의 부활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합니다. 자, 조 교수님,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숄츠가 왜 저기 그 제조업체 4개 갖고 가가지고 네, 바스프. 벤츠, 바스프 뭐 네. 등등. 네. 바이오엔텍. 예. 네. 그 시진핑 앞에 아련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고 근데 바로 한 2달도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네. 만나서 반중으로 딱 스탠스를 잡았습니다. 네,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예. 시진핑을 그렇게 가서 아련을 하고 그때 독일이 계속해서 하던 말이 우리는 그러니까 다극화를- 미중 전쟁 반대하고 다극 체제 다극체를 이제 좋아한다. 지지한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저기 반중으로 안 올 모양이다. 독일은 그랬는데 실제로 딱 2달 후에는 이렇게 입장이 그랬죠. 아마 저기 대세를 알아차렸겠죠. 아니면 뭐 네. 미국한테 한 대도 맞았든지 어쨌든 간에 대세가 반중으로 가고 네. 이제 마인주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 봐요. 네. 뭐 또 몇 달 지나면은 서방이 반중 순치 제압, 뭐 제압 순치 네.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뭐 큰 힘은 못 쓸 겁니다. 네. 중화민족의 뭐 공동으로 뭘 하자. 한쪽엔 지금 어깨느냐 대만을 이 복속시키느냐 마느냐 무력으로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또 국제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또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네. 마잉주는 아마 자기 정치 다음 총통 선거를 뭐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대만도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네. 예.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내년 대만 그 총통 선거 때문에 예, 예. 국민당 노선을 예, 예. 친중으로 돌으려고 마행주가 저렇게 갔을 거다라는 짐작도 가능한데 예, 예. 저는 사실 좀 다르게 보거든요. 이게 좀 슬프게 봐요. 뭐냐면은 마행주 이자는 완전히 그 중국 간첩 같은 자거든. 그렇죠. 근데 간첩이어도 이게 고급 간첩이라 그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고 예, 평생 동안 예, 예.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국가 이체제. 예. 그래서 대만은 그냥 지금처럼 계속 가는 예. 이런 거를 전제를 하고 중국과 협력을 했을 거예요. 마행주쯤 그렇죠. 되면. 그런데 지금 중국이 입장이 확 바뀐 거 아니야. 바뀌었죠. 완전 바뀌었죠. 저 홍콩을 본토화하는 것처럼 대만도 무력을 써서라도 본토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행주 입장에서는 이제 인생 이게 파산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늙음하게 인생 파산했으니까 이제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고. 예. 이제 좀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이제 가서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속담이 있어. 그렇죠. 벙어리도 세월 가는 건 안다. 아, 그렇죠. 말 못하는 벙어리도 세월 가는 건 죽은 안다. 자식 뭐 한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 그 다음에 그 살림에 쪼들려서 몸 팔러 나온 과부도
순정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옛날부터 오는.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옛날 그 우리 그 조상들이 아주 구수한 얘기들을 많이 구수하죠. 해서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안타깝겠어. 마행주 그렇죠. 입장에선 그 안타깝죠. 중국과 저기 대만이 잘 나갈 줄 알고 둘 사이가 평생을 중국에 협력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다 빠개졌으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종중종복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인생 빠가 난 거 아니야.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대립에 반대합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뭐 이런 용감한 깃발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이제 베이징에 나와 있는 북한 대표부 사람들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사진 찍고 역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뭐 이런 쇼 좀 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거가 하나 없어. 이게 뭐 완전히 이불 속 종중, 이불 속 종북이야.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여쭤보려는 거예요. 저렇겠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주 뿌리 깊은 이 중화 사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사실 그 인조, 병자, 호란 그 네. 뒤에 이제 승리학 탈레반이 존재했죠. 네. 우리 저 실명을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양동에 가면은 저는 거론해. 네, 저 말씀하세요. 만절필동 정말 네. 아름다운 그 우리 금수광산의 계곡이 아주 넓더라하게 되게 이제 우리 저 산악이 좀 험하니까 뭐 네. 조그마한 골짜기가 있는데 네. 저도 하양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게 하양 구곡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이제 만절필동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갑자기 까먹. 1월 숭정? 1월 숭정. 네, 그러니까 이거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근데, 태양과 달같이 빛나는도다. 뭐 이런 그런 뜻이. 이제 그 이상으로 네. 중화 사대주의를 읊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조용해요. 네. 뭐 밖에 나와서 뭐 아주 과감하다고 하던 그 진중 숭중 그 유튜브들도 눈알만 살 돌리고 말을 굉장히 막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고 막 두 가지가 막 혼선돼서 나가고 네. 한마디로 눈알만 여리저리 돌리고 있습니다. 그 상태 아닌가요? 이제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성리학 탈레반이라는 용어를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요새 성리학 탈레반. 뭐 일반화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인용 보호도 안 해. 어. 참 이상해. 예. 성리학 탈레반이라는 용어를 제일 만들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송시열 이 사람을 비판을 하면서도 예. 또 아깝게 생각해요. 송시열이 그 나중에 그 임금한테 사약 받고 죽었잖아. 그렇죠. 83세 때. 사약박을 받고 죽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쉽게 말하면 곤조통이냐면 네. 항문을 네. 솜과 저걸로 꽁꽁 싸갖고 여길 다 묶고서 했어. 어. 왜 그러냐면 네. 임금이 그 사약을 먹고 죽으면 밑으로 변을 보는 모양이야. 네. 그거 임금이 주신 사약을 한 톨이라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보통 얘기가 실존 아니지. 자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본주의자입니다. 예, 그게 좀 탈레반 맞죠? 노선이 이상해서 그러지. 정신과 육체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똥을 싸면서 죽는데 사약을 먹으면. 근데 제가 이제 말을 드리면은 이 송시열의 그 성리학 탈레반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청 이전에 과거의 중국으로 현재의 중국 청을 예. 그러니까 과거의 중국 명으로 청을 저항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실감을 하면 되냐면 내가 반미운동을 하는데 예. 반미운동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모택동이나 김일성 초상화를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벌써 알렉산더 해밀턴, 해밀턴.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초상화를 다 걸어놓고 링컨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는 이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파괴해야 됩니다.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러고 반미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타락한 자는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서 그러고 반미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과거의 중국의 그 사진을 걸어놓고 현재 중국 반청 정신세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정신적 고개거든. 예. 근데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이 긴장이. 그렇죠. 고개인데. 고개인데. 줄타기 고개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줄 위에서 먹고 자고 살 수 없잖아. 밥도 먹고 해야죠. 예.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청은 결국 현실이니까. 그렇죠. 예. 무뎌지죠.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음. 그러니까 숙명반청이라고 이게. 그렇죠.
그래 되죠. 예, 그 송시열이 숙명 반청, 명을 숭상하고 청에 반대하는 그게 이제 성리학 탈레반의 멘탈인데 이게 이제 대원군 때 다시 숭청. 재현되죠. 숭청 종청이 되는 거지. 그렇죠. 청을 존중하고 청을 쫓는다. 결국은 또 저기 뭐야 네. 체포돼 가지고 북경에서 고생하고 왔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보면서 예. 이게 좀 그런 거거든. 뭐냐면 옛날 사진 걸어놓고 현재를 반대하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도 구조가 그래. 그래. 단군 사진 걸어놓고 김일성 사진 걸어놓고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은 별거 아니야 이 소리거든 이게. 그렇죠. 그 이야기죠. 맞아요. 게임이. 그래서 나는 김일성이 참 필생에 잘못한 게 성씨를 안 바꾼 거다. 이걸 송일성이라든지 자기 아들도 이야기하면 김정일이 아니라 송정일이. 근데 손자도 김정은이 아니라 송정은이. 얼마나 발음도 좋잖아. 이런 말을 하면 송시열 어른이 좀 화냈겠지만 아무튼 그 멘탈 구조가 그거거든. 옛날 사진을 걸어놓고 현재를 반대하는 구조예요. 저 주체사상이라고 불리는 영생교 구조가. 사실은 그 언진송 씨가 음. 우리 송시열 할아버지 때문에 조선 그 소위 5대 명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감히. 임금이 주신 사약은 한 톨도 몸밖에 버릴 수 없다 그래서 학문이랑 여기를 다 싸매고 죽을 테니까. 우리는 요새는 그런 사람 그런 어른 못 보죠. 그래서 내가 이 문재인이나 지금 현재 건들은 이건 이제 또 대원군 흉내내기야. 그렇죠. 그렇죠. 송시열이를 좀 흉내내봐. 이왕이면 나 참 그랬어. 그래도 김일성은 송시열 흉내낸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표절이지. 그렇죠. 다운표를 안 한 거죠. 송시열. 그러니까 표절범이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송시열 저기 중화 탈레반의 그 표절이에요. 표절. 똑같아요. 정신 구조가. 근데 문재인이 이것들은 또는 종중 종북은 김일성만도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송시열 할아버지와 김일성 대원군 흉내내기지. 여기. 그건 대원군 흉내내죠. 결과는 다 대원군이 되죠. 대원군 흉내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근데 좌좀들이 정말 종중 종북이에요? 저도 헷갈려. 이자들 정말 종중 종북 맞아? 요새 저기 윤석열 정부 나오고 최근에 한 6개월 동안은 완전히 왜 윤통 당신은 친미를 안 해? 저기 누구야 펠로시를 왜 초청을 안 만나고 왜 생겼냐? 왜 생겼냐 그러고 펠로시 생가야지 그 또라이 같은 여자. 그리고 또 왜 저기 미국까지 가서 사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나오면서 말이야 그 시덥지 않게 그 쌍소리나 하고 그것도 막 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퇴진 이야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좌좀 종북중 종북의 앞잡이인 MBC가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YTN, MBC 지금 한참 핫 이슈인 그 우리 NSC 김성환 씨가 이제 사표를 냈는데 니네들이 그 참모가 말이야. 바이든 영부인께서 볼핑을 블랙핑크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걸 받잡고 7번이나 그냥 깔아뭉개고 대통령이 지시까지 했는데도 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나서 좀 나도 잘 아는 우리 김성환 교수가 왕창 다 뒤집었죠. 근데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얘들 지금 노는 거 보면 제가 친미 1번지입니다 이거야. 그렇죠. 제가 친미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중 종북의 이제 친미 1번지까지 아니야? 왜 이렇게 족보가 복잡하냐? 얘들 완전히 개족볼세. 요새는 자점이라 하고 저는 카멜레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북한은 우리나라의 종중 종북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이제 그 자유공화 시민들이 한국의 자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무섭게 이제 이 혁명적인 혹은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결정적인 시점에서 어떤 생명을 걸고 중국에서나 북한에서 볼 때 중국과 북한의 편에 서가지고
어떤 깡다구가 있고 결정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뭔가 분위기는 잡는데. 분위기는 잡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약화는 시키는데 목숨 내놓고 싸울 뜻은 없어. 부르주아 사회에서 너무 타락한 자들이라 생각할 겁니다 아마. 야, 여기서 잠시 배부르니까. 야, 여기서 잠시 세례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세례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다들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면 이게 아까 공병부대 같은 존재인가? 이거 뭐 공병부대는 좀 그래도 그건 용감해. 그것도 아니고 제가 보면 이거 노가다판에서 프라이머라고 부르는 거랑 좀 비슷해요. 제가 그렇죠. 노가다 좋아하잖아요. 아세요? 혹시 프라이머가 뭔지? 사실은 저기 뭐야. 어떤 아주 결기 있게 깡다구 있게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비춰져 있는데, 예? 소위 자유민주공화국을 다 까부시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중국과 북한은 정작 얘들의 행각을 보면은 그냥 이제 뭐 적절히 이제 종북하고 정중하면서 바람도 잡고 하는데 끊임없이 이제 한미동맹 뭐 그다음에 한일 간의 연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그냥 간헐적으로 막 상처를 내고 약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결정적 역할을 할 의지나 결기나 없다 이거지. 행동 조직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가 보면 이 종중종북 이 노가다판에서 말하는 이 프라이머 같은 느낌이다 이거야. 이 프라이머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노가다 좋아하잖아. 그렇죠. 불법 건축물 잘 지어. 그러면 이제 불법 건축물 지면은 위에다 지붕에다 방수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방수 시트를 붙여야 돼. 그럼 지붕 위에 이제 지붕이 뭐 합판이거나 이제 샌드위치 파넬이잖아. 거기에 방수 시트 그냥 붙이면은 별로 안 좋아요. 딱 뭐를 해야 되냐? 콜타르, 검은색 콜타르를 먼저 발라야 돼. 그러니까 끈적끈적하면 그런 끈적거릴 때 붙이냐? 아니야. 콜타르를 발라놓고 그럼 면이 이제 까칠까칠해지면서 콜타르가 이제 딱 안착이 돼요. 그 상태에서 걔를 딱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태양열을 받아서 이제 복사열 때문에 뜨끈뜨끈해지면 콜타르도 좀 더 끈적거려지고 이 방수 시트의 이 안쪽 면에 있는 그 콜타르가 또 같이 있거든요. 그 면에 그게 같이 딱 달라붙는 거거든. 그게 전문 용어가 있죠. 그걸 프라이머라 그래요. 아니 우리말로. 뭐라 그러나 우리말로? 그게 개질 전철이라고 아까. 개질 전철이지. 그렇지. 개질이라는 건 이제 사물의 성격을 개선해서 개선해서 뭔가 뒷작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렇죠. 거. 그래서 개질 전철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잡아먹기 좋게 개질해 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가를 반역하는 거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공화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튼 나는 잠시 중국 북한 편을 들면 개질하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즉 개질 부대인데 이게 이제 이게 우리 좌점에 대해서 중국 북한이 인정하는 존재 이유야. 자, 근데 딱 거기까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백날 이 개질 전처리만 하면 뭐합니까? 이 콜타르만 맨날 바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본체는 뭐예요? 뒤에서 미리 예컨대 공병 싸움을 전쟁을 하면 공병이 미리 가서 이제 밀림 해치고 다리 놓고 뭐 그다음에 참호 같은 거 챙길 거 다 해놓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 뒤에 보병이 제대로 된 보병이 탱크하고 진격부대가 진격보병이 가야죠. 그다음에 뒤에서 포병이 포를 쏘아주고 장갑부대 와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다 해야 되는데 맨날 앞에서 뭐 그냥 공병 역할만 하고 그 공병은 그래도 목숨 내놓고 해. 얘들은 또 공병도 아니야. 하여튼 뭐 개질만 하죠. 노가다판에 비유하자면 방수 시트 올려야 되는데 맨날 천천히 콜타라만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합판 다 버려버리고 집 다 버리는 것까진 해. 근데 방수 시트는 안 올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중국이 이게 야마가 돌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기 작년에 선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찔해. 그렇죠. 뭐 개질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개질도 한참 하면 진짜
대한민국 작살 나는 거니까. 그렇죠. 밖에 아마 그리고 인간을 껍질을 벗기면 네. 죽잖아. 예, 예. 얘들이 하는 게 껍질 벗기는 거거든. 그렇죠. 급소에 칼은 잘 못 대도 이 겉 피부를 사홀랑 벗겨버리는 걸 하는 애들이 얘들이. 태극기도 있었고 하여튼 뭐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네, 기적이죠. 그래서 이제